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9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봐야죠. 국민의힘 우리가 왜 국민의힘 걱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9화까지 오는 내내 국힘이 왜 저렇게 가냐. 그래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진심 걱정돼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네. 회군할 때 힘들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회군하기가 어려울 정도 지평선 끝으로 사라진 거 아니에요? 회군 포기. 회군 포기. 예, 회군 포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간다 그냥. 예,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는 순간부터 회군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문 담그고 울었다는 얘기 있어요. 나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유탄 맞은 사람이 또 우세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구속 취소됐답니다 했더니 얘 너무 생방송이 아니라 나중에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당황하고 동공막 지진나면서도 얘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지금 그 대선 행보를 막 국회에서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무슨 토론에 참여한다고. 야, 힘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취소 요 국면에서 아주 강경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 큰 소리 치고 기세등등한데 김나윤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김나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수인가요? 김나윤? 배드민턴 선수였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강경파 3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을 이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강경투쟁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바라는 건 탄핵 기각 아니겠어요? 네. 이게 탄핵 기각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강경해졌느냐라고 네. 보면은 사실은 이 중에서 특히 셋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였어요. 버림받은 사람 나경원. 예. 김기현 대표도 갑자기 끌어내려졌잖아요. 관둬 있다는 거고.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지만 사실상 야 동훈이한테 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끌어내려진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딱히 친박 예전에 과거에 친박이었고 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딱히 김건희한테 이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지만 김건희한테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공천을 받아서 이제 강원지사가 그거는 김진태고 죄송합니다. 김진태고 윤상현 의원도 어쨌든 그렇게 딱히 가까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역학관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랑 홍준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탄핵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탄핵 반대, 탄핵 기각. 이분들이 다 지금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 내에서는 과거의 친윤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 한 명씩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철규 달라가, 장제원 달라가, 그리고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과거 친구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눈밖에 사실상 낫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면회 갔더니 야 개인 자격이라며? 그게 삐져가지고 나와서 30분 동안 이제 간담회 하는데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가 석방되고 나가지고 권현태, 권성동이 둘이서 30분 만나고 왔잖아요. 김치찌개도 안 주고. 냉랭했대.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음이 안 가. 권성동, 권영세는 누구한테 가겠어? 공백이잖아요. 공백 지금. 이거를 지금 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이 치고 들어왔다. 예, 친윤 의원들 중에 그 원내에서의 어떤 친윤들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윤석열이다. 근데 그 윤석열이 저쪽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전당대회에서 그 새로운 당권을 쥘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은 지금 어쨌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이분들은 뭘 보는 거냐? 당권이죠, 당권이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진짜 억울한 게
본인이 3번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 당대표를 못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이 이제 이준석 때문에 못 됐다라는 거고, 한 번이 지난번에 김기현 자기 나와서 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 됐다라는 거고, 그때 저출산위원회 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그때 찍어 눌렀잖아요. 그래서 눌렀죠. 해임해 버렸잖아요. 해임해 버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제일 먼저 명태균이 보고했잖아요. 좋은 도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안 되고, 또 한 번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나왔을 때 또 한 번 안 되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한 맺힌 사람이다, 당대표에. 당권 잡는 거에. 그래서 지금이 저루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안 나오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역시 뭐 본인이 이제 친윤의 뭐 거의 적자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뭐 요게 정확하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당을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다. 다만 당은 나락으로 가죠. 나락 가더라도 당권을 주시면 네, 된다고 이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이야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얻어먹을 게 있는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왜 장외 투쟁하느냐 니네. 나라를 생각해라. 내전 획책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108명 중에 81명이 집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솔직히. 81명이면은 거의 80% 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75%. 의총하면 되겠네 그 집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순차대로 나가긴 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차륜전 하듯이 나가기는 하는데, 사실상 국힘 다 나갔어. 근데 이런 분위기를 이끄는 게 누구냐? 이 사람들의 김기현, 네, 김나연이 이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눈도장 찍어야 되겠다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가서 회군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당이야 나락 가든가 말든가 당권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당내 강경파 극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후보로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3월 8일부터 10일 동안 한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국힘 내 대선 주자 후보 중에 김문수 장관이 24.9%, 다른 주자들한테 15% 이상 앞서요. 예. 그리고 이제 고만고만하게 뭐 한동훈, 뭐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고, 김문수 장관이 가장 확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길리서치 조사가 이번에는 ARS 전화면접 혼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강성 지지층이, 양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 여론조사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전통적으로 이게 보통 쿠키뉴스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강성 지지층의 반영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이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양자 대결하면은 뭐 누가 이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재명은 50이면은 김문수가 뭐 38 뭐 이렇게 나오고, 홍준표가 뭐 예를 들면 32 나오고, 네. 뭐 오세훈이 뭐 29 나오고 뭐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극우 지지층들이 김문수를 더 많이 지지하고 여기 보수 결집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를 굳이 그러니까 같은 정당인데 안 찍을 이유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라는 극우 쪽에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본선에 가서 도움이 됐느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제가 말하는 거는 김문수가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거의 지금 49% 봅니다. 지금 이 구도로 가면은 49%. 49% 이상 지금 된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100%를 보면은 네. 당내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전에 제가 20% 봤거든요, 예전에는. 네.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다만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의 입이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 지지한다고 하거나 막 이러면은 김문수 표가 확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엉뚱하게 좀 상황이 번질 수도 있겠죠. 그 원래 느낌이 권성동, 권영세 이분들은 이제 한동훈은 아니겠구나. 그 오세훈 정도를 이렇게 해서 중도 확장 대선 승리를 좀 가능성을 좀 점쳐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구도대로 말씀하시면 김나윤 이분들은 김문수 이분하고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대권 당권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김문수 있죠. 장관이 뭐 당권 탐내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의원들 지금 대권 후보에 붙은 의원들 보면은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제일 많아요. 한 뭐 30명에서 35명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붙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입니다. 전통의 이제 한동훈계가 한 15명 정도 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이 유명한 독고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명, 강대식 의원 등등해서 몇 명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오세훈에 베팅한 게 제일 많아요, 아직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이 나옴으로 인해서 동공이 흔들린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나마 자기가 보수층의 이완도 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중도표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가 대선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도 완전히 선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있으면은, 오세훈은 약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은. 네. 처음에는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12월 6일 날은 12월 10일 날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도 스탠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그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략적 모호성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럼 너 어디야? 지금 구도 윤석열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그러면 오세훈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지금 당내 경선 통과하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그렇다 치고, 또 우리가 한 명 생각해 볼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이게 되게 이렇게 자신감 뿜뿜 이렇게 하고, 뭐 행사도 북콘서트 중심으로 행사도 막 하고, 정치 발언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툭튀 딱 나온 거예요. 윤석열 이제 석방돼서 나왔어요. 그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한번 뵙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내가 네가 보고 싶겠냐? 이러면서 그냥 확 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보겠죠. 안 보겠죠. 그럼 뭐 자기 지금도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윤석열하고는 인간적으로 좀 풀고 싶고 그쪽 표현을 탐나고. 근데 아직도 그래서 너 다시 그 탄핵의 밤이 되면 계엄의 밤이 되면 어떻게 시킬 거야? 탄핵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보수층의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은 보수를 100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70은 탄핵 반대, 30이 한 탄핵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30%를 가지고 지금 또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주자들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 지형으로 봤을 때는 저쪽 탄핵 찬성 쪽이, 아니 탄핵 반대 쪽이 훨씬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지금은 유력 주자가 어쨌든 홍준표랑 김문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막 터져요.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아니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윤석열이 나옴으로 인해서 센 발언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명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쟁점이 되면은 한동훈 쪽으로, 그 표가 한동훈 쪽으로 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상위권에 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한동훈. 탄핵 뭐 가결 찬성 진영 쪽의 후보로는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건 기회 요인. 그러나 전체적인 국힘의 성향 분석 등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혹은 극우의 목소리 이런 거를 등에 업기는커녕 계속해서 사인을 찢기고 책은 이렇게 책도 찢기고 본인도 참 난감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는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책 불태우는 화영식 화영식하고 한동훈 배신자. 사실 이제 유승민에게 있었던 그 배신자 프레임이 완전히 한동훈한테 옮겨왔어요. 유승민이 조금 홀가분해졌나 그러면? 뭐 그래 구 배신자, 신 배신자, 이제 양대 배신자가 이제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억울하고,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이게 이제 정치적 뭐 부족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든 뭐
저는 뭐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탄핵을 하는 게 맞죠. 이 상황에서. 이게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진영에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게 참 우리나라가 좀 정치가 갈 길이 멀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정치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갈등은 늘 있습니다. 공동체에. 그런데 그 갈등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광장을 광장의 불안과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 국회에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이신 분들,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은 그 광장의 분노와 이 불안을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타협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여러분 광장에서는 구호를 외치잖아요. 8글자야. 윤석열을 탄핵하라. 뭐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 8글자예요. 근데 그 8글자가 국회로 오게 되면 8개월 걸릴 각오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조율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각 당의 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이야기를 막 더 증폭시키고 불안을 자극하고 이러면 안 된다. 특히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지금 막 이제 광장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막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대신해서 표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해본들 제 말씀은 안 들으시겠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나의 정치적 이해, 당내에서의 어떤 내 지지율, 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녕, 나라의 안녕을 팔아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한 발언이 오늘 당장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의 밥줄도 끊을 수가 있다. 잘못하면 유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쭉 진행했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 웃는 사람 다 있고, 어처구니없이 내가 더 친하다라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김나윤 이야기,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각각의 반응들까지 김준일 평론가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예, 근데 네. 솔직히 순수하게 그냥 정치 평론가로서 보면은 국힘이 훨씬 재밌어. 막장 드라마. 재밌죠. 훨씬 재밌어.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경선 이제 뭐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역동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 이런 거 민주당에서 기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약간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할 텐데, 이러나 저러나 막 진검승부하고. 네. 그래서 민주당대로 고민하고 분발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다음 우리 방송 때까지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플리즈. 오늘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9화 제 3번째 이야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